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YTN 라디오의 아주 대표 앵커, 여성 앵커기도 하지만 스포츠 중계를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중계도 잘하고 싶은 박상현입니다. 네,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 그래요? 톤도 예, 좀 까랑까랑한가요? 예. 자, 그런데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 선수는 이게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2002년도 월드컵 때 황선홍 선수를 그렇게 네. 좋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박상현 아나운서 볼 수 있는데요. 황선홍 세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앞서서 사실은 네. 동전 던지기를 비유했는데 의외로 동전이 앞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딥니까? 아니 저도 틀렸어요, 여러분. 방송하기 직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숫자가 중요하니까 숫자가 앞면이 아닐까요? 라고 답했는데 네. 틀린 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이 앞면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식 확인한 거라고 하죠. 네, 어제 뭐 예능 프로에서 한국은행 직원이 나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림이 앞이고요. 네. 여야도 앞이 그림이지, 앞이 숫자지 하지 마시고 빨리 명확하게 좀 가려서 국민들의 답답함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특히 권한대행 임명도 임명이지만 제2요구권 행사. 저희가 이른바 거부권 이렇게 알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 행사하는가 안 하는가도 똑같이 또 동전 앞면처럼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양국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까지 받아들며 한층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이송됐는데 내년 1월 1일까지 제2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총리실은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3차례 제2요구를 행사한 만큼 두 특검법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도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아직 뭐가 명확하지 않으니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또 적극적으로 권한대행이 그런 거 행사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면서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양국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이 공포되게 만든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회목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이것도 같은 이유로 좀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권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8시 3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가까운 분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신 분인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망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보 장관 혐의 사건은 이첩됐어요. 맞습니다. 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어디로 나오란 말이냐 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었는데요.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지자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질서라는 말 자주 등장하네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압수수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접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조부는 그제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7시간 넘는 대치 끝에 협조 여부를 18일에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철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지 주목됐지만 결국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공조부는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조부는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강제성을 띨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화폰 통신 기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안 휴대전화 이 비화폰에는 도청과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버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이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조부는 경호처로부터 자료들에 대한 추가 임의 제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그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빨리 원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상견례 자리다라고 했지만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주로 오간 얘기 뭡니까?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전국 수습 방안 등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 2시에 만나서 45분가량 회동했는데요. 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권성동 권한대행은 입법부가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여타 탄핵소추안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는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헌 얘기가 사실 이전에 또 나왔었는데 관련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의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
당대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인 균형 건전 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입장이 조금 다른 듯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여야가 지금 협력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인식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내란 관련 공세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 동참했었고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가 되면 협치 여건이 조성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내란죄가 너무 무서운 범죄고 누구도 동조할 수 없는데 이게 정부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며 추경 등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 공세 수위가 낮아지면서 협치 여건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이 대표는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며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하고요. 예.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잠시 뒤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모실 예정입니다. 이 관련 얘기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좀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게 바로 네. 뭐 한동훈 암살조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될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걸 주장한 분이 김어준 씨인데 민주당에서도 신빙성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 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체포 이송되면 정치인 암살조가 그를 사살할 계획이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민주당은 김 씨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가 작성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민주당은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에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하며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주장의 상당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어서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는데 실행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시점상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와 김 씨 폭로에 손절하는 거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네. 이어 김 씨 주장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주한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 측이 즉각 부인했다며 김 씨와 민주당은 선동성 궤변에 즉시 국민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도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밝혀서 허구는 허구라고 명확히 얘기해줘야 의혹이 더 잦아들 것 같고요. 네. 끝으로 건진법사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네. 전성배 이 사람이 구속됐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정치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서울에 있는 전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한때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인데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는 전 씨가 직함만 받았을 뿐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 대통령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뭐 황금폰 이렇게 해서 명태균 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건진법사 덕분에 공천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의혹을 몰고 다닌 전 씨가 전격 체포되면서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인데요. 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 선수 황선홍 팬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